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세무사 합격은 50기고요. 2013년에 합격했고 그 전에 일반 회사에서 그 위냐만도라고 그 딤체 나오는 회사 있거든요. 거기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경영관리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퇴사해서 한 2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합격을 한 게 2013년이고요. 그래서 사실 2013년에 합격했을 때 2013년부터 합격을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정도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합격하면서 임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습을 또 바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못하고 아기를 낳고 1년을 있다가 수습은 받아야 이제 개업은 어쨌든 하잖아요. 그래서 수습은 아는 학교 선배님 사무실 가서 3시간씩만 그냥 도장만 찍으러 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아기가 이제 깐난쟁이니까 돌 정도 됐을 때부터 해서 나는 큰 돈 필요 없다. 그때 당시에는 큰 돈 필요 없고 이제 소규모로 한번 해보자. 나는 영세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학원업은 면세라고 하고 부가세 신고도 없으니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게 됐는데 사실 학원이 하면 할수록 되게 매력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남자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여자 세무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막 그 리스크를 막 안고 가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소심하고 되게 겁이 많고 막 조사 나온다 그러면 막 벌벌 떨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이렇게 소규모로 내가 그냥 아기자기하게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학원 자체가 사실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있거나 이런 업종은 아니고 이분들의 특징이 전 원장님도 계시지만 원장님들의 특징이 본인들의 그 어느 정도 수준을 만족을 시키면 안 가세요. 그리고 소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뭐 학원업 같은 거 치면 제가 블로그 글 옛날에 썼던 거 이제 아직도 많이 나온다라고는 하시는데 블로그 글 쓴 지가 진짜 한 2년 됐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거의 매일매일 블로그 글을 올려서 블로그 글이 뭐 200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학원 것만 토픽 웬만한 거 다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학원 관련돼서 글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블로그 글 같은 거 하나도 쓰지 않고도 그래도 이런 거 말씀드려야 이제 학원업에 대한 그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개가 한 달에 한 6개? 7개씩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개에서 1개 반 정도는 계약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뭐 딱히 뭐 영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소개랑 인터넷 보고 오시는 글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영업이 되고 있어서 이런 학원업 관련돼서는 일단 한번 조금 들어두시면 학원법이 막 세법처럼 자꾸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쓸 수 있는 무기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초반에 영업했던 거랑 이런 것도 조금 알려드릴 거라서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사실 1번의 학원업의 특징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번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원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속된 말로 먹고 들어가냐 아니냐, 그러니까 학원업에 대해서 잘하냐 모르냐가 거의 1번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습소인데 뭐 인건비 신고한다라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학원 같은 경우에 기존 학원에서 이전할 때도 학원 명칭 때문에 그대로 이전 못하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가 먼저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원장님이 그 명칭 때문에 그대로 이전 못하시는 거 알잖아요, 모르세요? 라고 얘기를 나오면 일단은 조금 내가 좀 그러니까 일단 1번에 대한 내용이 조금 많이 숙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학원업의 특징부터 이제 같이 볼 건데요. 그 학원업은 일단 제가 제일 많이 공부했던 거는, 저는 경기도 평촌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랑 서울시 교육청 거를 편람을 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저희 거래처는 서울, 경기도, 아까 저 양주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양주, 저 밑에는 진주, 제주도도 연락이 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전국에 걸쳐서 있긴 한데 아무래도 서울, 경기도가 가장 많다 보니까 서울시랑 경기도 교육청 들어가시면 제일 좋은 건 편람을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업을 하시겠다 하시면 편람이라고 이제 그 학원 업무 관련된 그 공부하는 개론서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두꺼운 학원법 관련된 그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책은 아니고 이제 PDF인데 저는 그걸 다운을 받아서 책처럼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얘를 어디에서 보시는 거냐면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교육청에 들어가시고요. 관할교육청 들어가시면 안 되고 교육청 윗단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안양이니까 뭐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을 들어가시면 안 되고 경기도, 뭐 충청도, 경상남도 이렇게 그 윗단계를 들어가시면 여기서 또 찾는 게 좀 힘드신데 조직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좀 특이하죠. 자료실이 막 숨겨져 있어요. 조직에 들어가시면 여기 조직 구분에 평생교육과 있는 그 팀이 있거든요. 평생교육 뭐 팀 또는 평생교육과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부서 업무방 자료실 들어가시면 업무 편람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겠다 하시면 다운받아서 저는 출력해서 제본 맡겨서 아예 철해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용 있을 때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고, 제가 뒤에 이제 평생교육 관련돼서 뭐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 텐데 다 여기서 주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학원 업무,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다 조직의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얻겠다 하시면 여기 자료방을 찾아가시면 제일 빠릅니다. 관할 말고 그 윗단계 경기도, 서울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편람을 가장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학원 관련 법령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학원이 아무래도 초, 중,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이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도로교통법은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린이 통학버스도 좀 말이 많았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내가 도로교통법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상 차량기사님 인건비 신고할 거냐 말 거냐, 차량 지입차냐 아니냐 뭐 이런 관련된 것들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세법상은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학원은 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원장님들이랑 전 원장님이 자꾸 계셔 제가 너무 좀 신경이 자꾸 쓰이는데, 원장님들은 세법도 세법이지만 학원법 관련된 게 더 신경 많이 쓰이시지 않나요? 네. 아니었네. 교육청 관련된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뭔가 뭐 어디서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세법도 중요하지만 학원법이랑 근로기준법 이거는 이제 직원이랑 강사분들 때문에 그렇고, 도로교통법은 이제 차량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학원은 기본적으로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학원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학원법에서 학원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원이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여기서는 지금 10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지금 보면은 법률상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뒤에 교습소랑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숫자예요. 그래서 일단 10명을 알고 계셔야 되시고, 10명 이상의 학습자, 뭐 불특정 다수 어쩌고 저쩌고 해서 30일 이상의 교육과정 동안 교습을 하고 뭐 상급 학교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하는 경우에 학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에는 맞지 않지만 학원법상 정하는 거는 교습소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는 개인 과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이상 한다. 그럼 이제 학원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도. 자, 근데 보면은 다음 아래 어느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뭐 유아교육부 이거는 유치원 이런 거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쓸 건 없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라번이랑 마가 있습니다. 마목이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그 말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요가랑 필라테스를 평생교육시설로 해가지고 면세받게 해주겠다는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걸로 해가지고 면세한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학원법상 가부터 사까지 학원은 아니야 이건데 여기에 있는 라랑 마도 면세거든요. 근데 얘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면세.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면세인 거고요. 얘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면세,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대한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요거 평생교육시설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변에 보시면 무슨 말해도 될까요? 더 좋은 컴퓨터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면세거든요. 학원법상 면세가 아니라 이 법에 따른 면세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담 가실 때는 학원법 얘기해봤자 그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맨 처음에 그 학원 막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능시설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좀 있어 보이려면 막 줄여서 부르면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직능시설을 하시겠대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학원법을 막 공부를 했으니까 학원법 얘기를 막 했거든요. 뭐 직통계단 3층 이상이면 직통계단 있으셔야 되고요. 지하실에 설립하면 안 되시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럼 무슨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이 법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법상 학원 앞에 정해진 그 정의인 거고, 부가세법상 학원은 우리가 면세를 받기 위해 하는 거죠. 사실상 부가세 학원을 왜 하냐라고 하면 사실 부가세 부분도 크거든요. 성인 대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굳이 학원으로 왜 하시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부가세 부담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 교육 용역은 법을 찾아보면 교육 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냐라고 찾아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이제 학원, 그 다음에 교습소 등등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2, 3, 4, 5, 6번도 뭐 관련 있겠지만 우리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1번 조항 갖고 우리가 면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무관청은 학원법상 주무관청은 교육청이 될 거고요. 아까처럼 직능시설 관련된 그 주무관청은 고용노동부가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시설 관련된 것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뭐 평생교육시설도 우리가 찾아보려면 교육청 아까 말씀드린 조직에 평생교육과 들어가시면 평생교육시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요 이제 학원은 계속 할 거니까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최근 몇 년 동안 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가지고 요가랑 필라테스 관련된 거 이제 면세로 바꿔주겠다 해서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대체 평생교육시설로 하면 면세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은 면세 가능해요. 근데 평생교육법상 면세 가능한 평생교육시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학교부설은 당연히 안 될 거고, 학교 형태도 안 될 거고, 사내대학도 우리랑 상관이 없고 원격대학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그 이마트나 뭐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면 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이마트, 홈플러스, 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부설 문화센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기본 요건이 종업원 100명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가원이나 필라테스는 여기 이걸로는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건데요. 이제 상담을 학원법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글도 쓰시고 하시면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게,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인 이마트나 홈플러스 문화센터에 출강하시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유아체육, 뭐 이제 애기들 있으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트니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학원은 아닌데 출강을 해서 유아체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막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막 검색해서 상담을 오시거든요. 그분들도 면세가 가능하세요. 그분들이 보통 면세로 받아오시는 게 2가지 코드로 받아오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잘 모르시면 처음부터 과세였다가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면세로 바꾸는데, 강사 코드로 해가지고 바꿔오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세요. 940903 코드 있잖아요. 강사 코드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강사인데 여기 본인이 출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나 홈플러스랑 계약되어 있는 그거 갖고 세무서 가시면 저 면세 나와요. 면세 사업자 등록증. 그래야만 여기서 이제 서로 계산서 주고받고가 되거든요. 계속 3.3% 띄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이마트에서 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여기랑 강사 코드로 해가지고 서로 여기 사업자 등록이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 계산서 주고받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업체가 지금 한 5개 정도 있어요. 저희 거래업체인데, 여기 이
이제 무슨 뭐 땡땡 뭐 베이비 뭐가 있습니다. 업체 모형을 얘기하긴 좀 그래서 이제 베이비 뭐가 있다. 그럼 여기가 사업자 등록이 이제 면세로 되어 있는데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회사랑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거기는 저희가 계산서 발행을 대행해 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기장료 측정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몰라요. 이게 이분들도 모르고 세무사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여기 출강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인해서 면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분들은 사실 출강하는 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세무 못 챙기거든요. 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공인증서도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필하면 막 소개해가지고 옆에 강사님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런 쪽을 조금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력물이 네, 제가 이거를 작업을 PPT로 한 게 아니라 망고보드에서 해가지고 여기 출력물은 약간 조금 그럴 거예요. 내용이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이런 내용인 거고, 보통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문화센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뭐 풀뿌리 문화센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에서 부설로 뭔가 뭐 공예 뭐 가방 만들기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건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이셔야 돼요. 시민사회 회원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필라테스나 요가는 접근을 못하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알아보면,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하시려면 경력이 1년 이상, 그리고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자산 3억 이상에서 일단 필라테스랑 요가원은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라테스나 요가원은 뭘로 하시냐? 언론기관 부설로 합니다. 필라테스나 요가원을 면세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보면 거의 한 90% 이상 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찾아보면 얘를 어떻게 지우지? 얘를 찾아보면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보시면 뭐 자본금 이런 얘기 전혀 없고요. 5명 이상만 일단 있으면 된대요. 언론기관으로서. 언론기관 부설이니까 언론기관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뭐 문화방송이면 문화방송, 뭐 MBC면 MBC 부설, 뭐 SBS면 SBS 부설 문화센터여야 하는 건데, 이 언론기관은 만들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인터넷 신문사를 그래서 만듭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다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고 계시고, 인터넷 신문사 등록이 그럼 어렵지 않냐?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인터넷 신문사는 그냥 관할 지자체 사이트 들어가서 인터넷 신문사업 등록 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구비서류 내시면 돼요. 근데 구비서류가 일단 이 인원에 대한 전담 인원 관련된 거나 해서 뭐 돈에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시설 이제 뭐 필라테스나 요가들은 다 이렇게 해서 면세를 받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우리가 조금 애매한 게 그게 법상으로는 뭐 문제는 없거든요. 법상으로는 언론기관 부설이 맞으니까. 근데 인터넷 신문사로 했을 때 과연 기사가 송고가 되냐, 이게 전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실질과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뭐 각자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처음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요 내용이었고, 지금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 시설을 한번 찾아봤어요.